네, 안녕하세요. 여라 지우입니다. 네, 오늘은 가와사키 닌자 400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서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를 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오늘은 거의 ASMR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와사키 닌자라는 바이크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출시한 중형 스포츠 바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크가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1세대 닌자 400R을 보면 2010년 출시된 최초의 닌자 400R EX400C D형 모델이고요. 닌자라고 보기에는 꽤 전투적인 스타일링으로 발매된 닌자 400R. 특히 얼굴에는 고집을 가지고 디자인한 듯 빌드인 방향 지시등이나 헤드라이트 밸브 커버를 장착할 정도의 고집이라고 하네요. 이 밸브 커버에는 나중에 닌자 1000에도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닌자 400R은 완전 신설계의 새로운 모델이지만 여유있는 스포츠 투어러로 더 21세기 EX4라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바디도 닌자 650과 공통인 만큼 신설계 트레일피스 프레임이나 서스펜션 등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장비를 보여주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레이다운 서스펜션. 이 서스펜션은 서스펜션 링크 없이도 프로그레시한 2차 곡선적인 작용을 시키기 위한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두 개의 서스를 한 개로 만들어 눕힌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막상 보니 의외로 스포츠 주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파라트윈의 매력을 깨우치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판매가가 호조를 보인 것은 낮은 기대치를 웃도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집념 깊게 계속해온 파라트윈 400이라는 요소가 판매량으로서 겨우 인정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 2010년도 닌자 400R 사양을 보면 전장 2100, 전폭 760, 전고 1200mm 되고요. 시트고는 60ZR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2세대 닌자 400을 볼 거예요. 자, 2세대 닌자 400은 R차 느낌보다는 F차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레이싱에서 인정받은 퍼포먼스라고 나와 있네요. 2세대 닌자 400은 2014년 출시된 닌자 400ES 402F형 모델이라고 나와 있고요. 형님뻘 ER6이 닌자 650으로 풀 체인지 후 2년 뒤 모델 체인지 돼서 닌자 400으로 이름이 바뀐 EX402형과 ABS 장비 F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모델이 생각하지도 못한 호조의 판매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일까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닌자 650과 동일한 것으로 참신하고 재미있는 더블 파라메터 프레임의 형태도 같은 시트 프레임의 세미 더블 크레들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발착지성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하울도 650과 공유하는 만큼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400도 이 정도라고 하게 되는 형상과 도색 퀄리티 ZX14R의 흐름을 따라가는 꽂혀있는 듯한 사이드 페어링 등 판매량의 향상을 위해 상품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하네요. 자, 닌자 2세대의 사양을 보면 2010년 닌자 400R EX400F
5ZR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닌자 3세대,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죠. 닌자 3세대. 자, 닌자 3세대 닌자 400을 보면 2018년 풀체인지된 닌자 400 EX400G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250과 자체를 공유함으로써 이전 모델 대비 마이너스 37kg으로 대폭 감량된 닌자 400의 EX400G형. 캐스터 각을 세우는 것으로 스포츠 투어러에서 라이트웨이트 스포츠로 대전환되었고요. 기존의 구조에서 완전 바뀌어서 새로운 설계의 다이아몬드 트렐리스 프레임에 신형 엔진을 탑재했고, 그렇지만 메인 프레임이 리포트-리스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덧붙여서 ABS나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당연히 표준 장비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톱 브릿지의 경량화나 기어 포지션 인디케이터가 있는 디지털 미터 등 가와사키는 250이나 400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이상하게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호평을 받았던 투어러 노선에서 왜 슈퍼스포츠 노선으로 바꿨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라이트웨이트 미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즉 이 모델부터는 일본 전용 판매 모델이 아니라 세계에서 팔리는 월드 모델로 승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 그것은 레이스에서도 사용된다는 것, 이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즉 2018년부터 닌자 400 같은 중형 클래스에서도 GX10R처럼 이기려고 왔다는 것, 역시 SBK의 싸운을 걸고 있는 메이커다운 행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시판 로드 스포츠가 메인이기 때문에 포지션도 그다지 빡센 것은 아니지만 더블 디스크라는 허세를 버리고 가벼운 싱글 디스크를 선택한 것을 봐도 스포츠를 의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말들 듣고 있지만 이 싱글 디스크와는 정말 신의 한 수. 보기 좋은 더블 디스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새로운 닌자 400의 매력은 경량화입니다. 250과 차체를 공유하는데 기본적으로 엔진 크랭크나 프레임 같은 주요 부분은 250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167kg까지 가볍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날씬한 프레임도 그렇지만 공유라기보단 닌자 250을 어떻게든 400cc화한 것 같은 오토바이, 이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건 250이 400화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즉 경량화 스포츠 머신의 증거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유로5 사양에 대응하면서 엔진만 풀체인지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가격이 비싸다고 혹평이 자자한 닌자 400이었지만 2023년의 가격은 충격과 공포의 1,045만원. 굉장히 비싼 바이크라고 할 수 있죠. 자, 닌자 400 3세대를 사양을 보면 전장 1990, 전폭 710, 전고 1120이고요. 시트고는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785. 그리고 차량 중량도 168kg로 엄청 가볍게 나왔죠. 연비도 24.8이고요. 하지만 연료 탱크가 14리터로 조금 줄었네요. 엔진은 수랭 4스트로크 DOHC 직렬 2기통이고요. 배기량은 399cc, 최고 출력 45PS, 1000rpm, 최대 토크 3.9kg, 8000rpm, 앞 타이어는 110 75ZR17이고 뒷타이어는 150 65ZR17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격이 착한 R3에 비해서 그다지 선호되는 모델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30cc가량의 배기량의 차이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를 적용해서 R3보다 부드러운 클러치감, 특유의 코너링성과 노면 추종성 등 닌자 400을 구태여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다만 한국에서 가와사키 바이크는 바이크든 부품이든 가격 정책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닌자 400이 21년식 기준 810만 원대, 23년식 기준 1000만 원을 넘겨버리는 그 돈시의 끝판왕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닌자 400의 경쟁 모델을 보면 혼다 CBR 250RR 그리고 CBR 400R이 있고요. 스즈키 GSX 250R 그리고 야마하 YZF R3가 있겠네요. 남은 여담으로 둘러보면 닌자 400은 슈퍼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리고 F형은 ABS 모델이고요. 이때부터 엔트리 모델에도 신경을 써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유로4 대응사항 21년식 기준 48마력, 유로5에 대응하며 3마력 낮아졌다고 합니다. 체감이 어렵다면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 혼다 미들클래스 4기통 네이키드 CB650R을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네요. 쿼터급의 풀카울 스포츠 바이크는 기존에도 선택지가 꽤 있는 시장이었기에 가성비를 잃어서 CBR500R과 R3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구입의 난벽인 정도를 넘어서 대전 기계 공업이 아예 산하의 가와사키를 취급하는 딜러점들까지 말려 죽이는 형국이라고 보겠네요. 판매량이 확보되는 캐시카우 모델이자 가와사키의 가장 대중적인 입문 기종이었던 바이크였기에 이러한 결정이 치명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닌자 400이라는 바이크가 사실은 쿼터급 중에 굉장히 비싼 바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격이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낮아진다면 정말 인기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성능과 디자인, 코너링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인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바이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목소리로 닌자 400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